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금 전에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판결입니다. 2심에서는 모두 무죄. 재판 결과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태영 기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파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1시간 30분 넘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골프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며 이 대표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문기 처장 모른다. 또 무죄로 나왔고요. 골프 관련된 발언도 무죄로 나왔습니다. 사진 조작했다. 이 발언도 무죄랍니다. 국토부 협박, 옹벽 아파트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판부는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는 걸 판단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인정 기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고법은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선고 공판을 열었는데 3시 반이 훌쩍 넘어서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고요.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과 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 이 발언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요. 이 두 발언을 모두 포함해서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강진애 변호사님, 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심에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으면서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1심이 나오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도 오늘 나오기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3개월 안에 6월 26일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비리와의 관계를 절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을 해서 본인이 승인을 한 최종 허가권자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심지어 국감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는 좀 그 발언했던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판결이 나와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그 개발업자가 로비스트로서 활용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사종 사형이 올라갔던 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작년 11월에 나왔고 그것도 역시 5년이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즉 징역 5년에 추징금 같은 경우 63억 원까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 판결문을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협박받았다라는 것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의견 표명을 한 것입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어떤 표를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항소심에서 본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모두 전부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를 확신하는 그런 기류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유죄가 확실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심의 선고 결과를 모두 뒤집고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여야 정치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지금 결정인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국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250조로 처벌할 수 있느냐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로부터 당시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느낀 심리적인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했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공직선거법 250조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법리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소심 판결에서 반영해 준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이재명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